구티비가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투병 중에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불가리아 원성도 김수자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26일 새벽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강제 철거가 시도됐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다음 세대를 건강한 일터 선교사로 양성하는 비즈니스 선교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불가리아 원성도 김수자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선교사 부부는 둘 다 수년째 투병 중이면서도 선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천보라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던 원성도 김수자 선교사 부부가 이곳에 머문 지도 6년이 다 돼갑니다. 남편인 원 선교사는 불가리아에서 자비량으로 10년간 집시들을 섬기던 중 지난 2014년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필라델피아 양성성인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진단과 함께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 선교사는 이듬해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기적처럼 5년이란 시간을 선물 받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식 부작용으로 왼손과 양발의 피부는 다 벗겨져 진물이 흐르고 손톱과 발톱도 녹아내려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부턴 혼자서 걷기도 어려워 아내인 김 선교사가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정작 김 선교사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선교사 역시 10년째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기 때문입니다. 후유증으로 한쪽 청력도 잃었습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지만 최근엔 요양보호사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늘어나는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투병한 지 만 6년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 다 어렵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 부부 선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몸이 아파 교회에 가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인터넷 비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성교사는 불편한 손으로 한자 설교문을 적어 불가리아 현지 교회에 매주 보내며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몸이 허락한다면은 유럽에 흩어져 있는 집시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애를 쓰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에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26일 새벽 지역 재개발을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도됐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동원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26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이 사랑제일교회 철거에 나서자 이를 막아선 겁니다. 집행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인화물질을 뿌리면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서진 차들과 불에 탄 흔적들은 당시 상황을 대변해줍니다. 소방당국은 충돌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집행인력 10여 명이 화상과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5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여기 뒤에 장갑 다 타고 그다음 머리 2개가 선물하고. 집행인력은 오전 8시 30분쯤 집행에 나선 지 7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서울 장이 19역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6월 교회를 상대로 2차례 철거 집행을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이번 3번째 명도 집행도 결국 무산된 겁니다.
조합 측은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해 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들은 화염병 등으로 인한 부상자가 나온 만큼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폭력 행위를 한 교인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전도나 해외 선교가 어려워진 요즘 이 일터가 새로운 선교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건강한 일터 선교사로 양성하는 교육이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독대안학교.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으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갑니다. 60여 개 교회 기업 선교단체와 함께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IBA가 전국 4개 기독 대안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특강 뱀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뱀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약자로 일터나 선교지에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동을 통해 영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선교 운동을 의미합니다. IBA는 진로를 고민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비즈니스 세계관을 가르치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한테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벌써 4년째 이 기독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 기독교 대안학교인 서울 해화동 이야기학교에서 시작된 뱀스쿨은 올해부터 새물결 기독학교, 어깨동무학교, 제주 나무와 숲학교로 확대됐습니다. 수업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마다 13주에서 1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크리스천 기업가와 비즈니스 선교 운동 리더들에게 선교적 삶을 비롯해 성경적 노동의 개념, 국내외 비즈니스 선교 사례 등을 배웁니다. 크리스천 기업을 탐방하거나 조별 활동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넓은 시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은 것 같은데요. 이 뱀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자세, 이 3가지가 제게는 크게 다가왔는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웠었고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뱀 특강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제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변화되었다. 뱀스쿨을 도입한 대안학교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터로 나갈 학생들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올바로 이렇게 무장되질 때 비즈니스 미션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소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겠더라고요. IBA 측은 다음 세대가 뱀스쿨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독학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상은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문산읍, 전남 곡성군 등 8개 수혜 지역의 중고등학생 24명으로 총 1,6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장학생을 대표해 문산 수업고등학교 이은서 학생만 참석했습니다. 문산읍 기독교연합회 윤용선 회장은 장학금을 수여한 한국교회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정성진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며 수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금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일 기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1월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 만이고 3월 500여 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 사우나에서의 연쇄 감염을 시작으로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늘어나며 20대에서 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세월호 급변침 원인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급격한 우회전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관련됐을 연관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급선회의 원인, 선박이 현축으로 기운 상태를 의미하는 횡경사의 원인, 급속한 침수 원인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자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양측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굳건한 양국 관계를 확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한반도 정세, 미중 갈등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왕이 부장은 강 장관과 양국 간의 각 분야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략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며 이번 회담은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종전 연 0.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추세를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최소한 내년까지는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후 6개월째 동결이며 기준금리 0.5%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지난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산 소비재 등의 수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16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적자 규모 164억 달러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내년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과 교역량도 점차 다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선 역사상 8천만 표 이상을 얻은 최초의 후보가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8,002만 6천 표 이상을 확보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389만 표 이상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집계가 이어지고 있어 바이든 당선인의 기록적인 득표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선 득표 최고 기록은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얻은 6,950만 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협력하는 데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현지 시간 25일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60세입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뇌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경막 하혈종으로 뇌수술을 받고 퇴원해 회복 중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9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아르헨티나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축구 전설의 별세 소식에 세계 축구계는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세계 1위인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줄줄이 먹통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처리 분석하는 키네시스 시스템에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는 스트리밍 기기 제조업체 로쿠,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와 오토데스크, 사진 공유 업체 플리커, 보안 카메라 업체 링 등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배송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었고 뉴욕시의 지하철 현황 사이트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항공당국이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지난 18일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브라질에선 골 항공사만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민간항공관리국은 운항에 앞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을 이행하도록 골 항공사 측에 명령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0 현대차 그룹 대학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본선 12팀 가운데 백성예대에서만 3팀이 진출했는데 공연예술학부 박재은 학생이 뮤지컬 부문 연기상을 수상한 겁니다. 박재은 학생은 본선 무대에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의 다이애나 역할을 맡아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옥찬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장로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제51회 전국장로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선 전국 장로들이 모여 교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장 진상화 장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오직 복음을 통해 선한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석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복음법률가회가 27일 낙태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낙태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선 홍익대 음선필 교수, 고려대 김일수 교수 등이 발제하며 복음법률가회 연추연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섭니다. 기동 뮤지컬 제작사 조이피플이 관객과 만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철로역정TV 유튜브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뮤지컬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겁니다. 김창대 대표는 다음 달 말까지 총 20강의 뮤지컬 영상 해설과 공연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온라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단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